제가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듯이 미세먼지 크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있었고 초미세먼지가 있었는데 이런 아주 작은 우리 머리카락 단면을 7개나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미세먼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3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뭐라 그랬더라요? 뭐라 그랬죠? 네, 맞아. 초미세먼지라고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먼지, 보이지 않는 거는 미세먼지, 더 작은 거는 초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온 기관을 다 들어가는데 맨 위에 결막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막염 우리 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그래서 결막염, 각막염 이야기하고 눈곱도 끼는 것도 다른 물질도 있지만 먼지에 의한 것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코에 들어가면 우리 비염도 생기죠. 그래서 재채기를 한다던가 우리 코털을 건드렸기 때문에 간지러워서 우리가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도 사실은 귀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에도 들어가서 우리 귓밥도 생기고 또 중이염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피부에 땀 나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사실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후두염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목에는 기관지도 있고 식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도는 밥이울이 들어간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고 기관지를 통해서 목구멍에도 섬모라는 아주 작은 털이 있는데 섬모를 통해서 막아지지 않게 되고 그대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염도 생기고 또 폐렴, 폐렴 또 폐질환 이런 것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근경색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식과 기관지염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거는 뇌로도 들어가거든요. 이래서 뇌질환 같은 것, 치매 이런 것도 우리 먼지 때문이라는 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의 60% 이상이 축적되고 이것이 없어지려면 얼마가 걸리냐면 7일까지 걸린대요. 그러면 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무슨 암을 유발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50년도가 되면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통계가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이런 거가 없어지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세먼지가 많다고 이제 처음 이야기할 때 범인이 넣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맨 위에 있는 우리 고등어입니다. 우리 고등어 생선에는 기름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울 때도 기름이 많이 나오고 또 튀기면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환풍기 가동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풍기를 틀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는 2530g이에요. 그런데 환풍기를 틀면 241로 줄어들었어요. 10배가 줄은 거예요.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2290에서 230다.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삼겹살 때도 계란 후라이, 볶음밥, 돈가스, 또 우리 집에서 밥할 때, 물 끓일 때, 다양한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환풍기를 안 틀었을 때와 틀었을 때가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리할 때 반드시 환풍기를 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엌 옆에 창문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또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럴 때 창문을 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리할 때 생기는 이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이 돼서 우리 가정에 있는 미세먼지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엌에 창문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에도 우리 창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요리하는 방법 중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삶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굽기도, 튀기기도 있고, 굽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요리할 때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튀기기라고 많이 말씀하셔요. 가능한 말씀인데, 자, 한번 1, 2, 3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굽기예요. 우리 아까 고등어 구울 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굽는 게 가장 위험한 거고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튀기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기예요. 그래서 삶아서 먹는 게 우리 가정에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는 방법이고, 더 좋은 거는 샐러드를 해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뭐 튀겨도 잡숫고 구워서도 잡숫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방법이 더 좋으니까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마셔서 몸속에 쌓여있는 먼지를 없애는데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된대요. 그래서 요즘 텀블러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요. 또 채소 과일도 깨끗하게 씻어서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또 뭘까요? 네, 미역이죠.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해조류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 김, 다시마, 파래, 톳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남산의 서울타워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색이에요. 맨 처음에 파랑은 좋음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다는 소리지요. 파란 하늘 보면 우리 기분 좋고 공기도 맑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음이에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 보통이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황색이에요. 바로 나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빨강색으로 매우 나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상태를 예보 등급을 보고 우리가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중에서 자, 세 번째 나쁨이 있는데 여기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유해하다고 나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매우 나쁨도 여기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노출할 때 심각한 영향 이렇게 나왔는데 민감군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또 노인,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왜 민감군이냐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자, 영유아가 미세먼지 때문에 나 안 나갈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이 하는 대로 쫓아하고 그 다음에 유모차에 또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영유아라 그러고 또 어린이도 그냥 나가잖아요. 미세먼지 있는지 모르고 또 임산부는 태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민감군에 들어가고요. 노인과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이런 분도 민감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겠죠. 정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나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일반 마스크도 있지만 우리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가 있는데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KF80, 94, 99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착용하는 거는 KF94입니다. 물론 숫자가 높으면 더 촘촘하게 막아서 좋지만 어린이가 94에 하면은 그 촘촘하기 때문에 호흡에 오히려 곤란이 온대요. 그래서 어린이는 KF80, 청소년들도 그리고 어른은 94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법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 종이를 이제 다음에 또 쓰시려고 안에다 종이를 넣거나 헝겊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되고 안쪽을 만지지 않는 게 더 좋겠지요. 우리 손에도 항상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지 않고 뭐 넣으면 안 되고 착용한 다음에는 자 옆면을 꼭꼭 눌러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얼굴 옆으로 들어오지 않게 코 위에도 이렇게 눌러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이런 방법으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외출할 때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공사장이나 아니면 대로변에는 먼지가 항상 많아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장에서도 우리 회색의 먼지 많잖아요. 흙을 또 쏟기도 하고 뭔가를 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는 가급적 가까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귀찮아서 바빠서 물로만 씻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그대로 우리 몸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비누를 이용해서 반드시 자 손발도 좋고 세수도 좋지만 샤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과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정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면 똑같은 예를 들어 50명이 이동하는데 50명이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미세먼지가 각각의 차에서 정말 많이 배출되겠죠. 그것보다는 대중교통, 우리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올바른 환기법이 있어요. 우리 추우면 자, 우리 문을 잘 열지 않게 되죠. 그럴 때 또 많은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환기하고 또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실내 공기 또 실외 공기 오염도를 생각해서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해서 물청소를 실시하는 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공기청정기 가동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청소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걸레 청소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공기 중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그러면 먼지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보다는 공기청정기보다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 자연 환기, 그러니까 창문을 열자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자주 여시고요. 나쁨 이상일 때, 나쁨과 매우 나쁨일 때는 자연 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3번 3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3번 더 하셔도 더 좋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에 다른 창문을 통해서 환기시키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방에 우리 아까 환풍기 틀자 그랬잖아요. 환풍기 틀고 그 다음에 창문 열는 거 같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조리 후에도 우리 미세먼지 많이 생기고 이산화탄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30분 이상을 환기하는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할 때 우리 공기청정기가 있으신 분도 가끔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요리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리할 때 생기는 습기 또 냄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기에 청정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리할 때 냄새도 없앴으면 좋겠다 하지만 요리할 때 나는 냄새는 어쩔 수 없어요. 창문을 열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청정기 같은 거는 끝나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수명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택하시고 그리고 청정기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터 그것도 자주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혹시나 핸드폰이 아니고 또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미세먼지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요.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대기 정보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문자로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이런 걸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날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 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농도 시기에 특별 대책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을까요? 어떤 분은 봄이라고 하시고 또 어느 분은 또 에어컨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춥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계절 관리제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자, 우리 12월, 지금 11월 이제 초 되니까 좀 추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면 난방을 진짜 어느 가정이나 다 하잖아요. 회사도 하고. 12월에서 3월까지를 우리 계절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도 강화된 저감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낮아져도 더 특별하게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6 마이크로그램인데 12월에서 3월은 30에서 32로 15에서 30%가 높다고 이렇게 측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 관리제를 하고 우리 요즘 지하철 타면 지하철 안에도 공기청정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절 관리제에도 또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 관리제가 왜 시행되고 왜 12월에서 3월이고 겨울철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